선생님도 이 업계에서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괜찮다. 열의 9은 오히려 이 두 번째 방안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인생을 사는 가치관을 표현하는 데는 한 요 정도까지만은 생각하면서 활동을 참여하고. 자, 부모님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컨설팅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댁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대입 준비를 같이 도와줄 때 활동 하나하나를 다 설계해주고 몇 학년에 뭘 하고 여름에 뭘 해야 되는가 학생 스스로 하게 두면은 너무 느슨해질 것 같은데 얘가 누워가지고 시체처럼 넷플릭스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또 걱정도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이 시키면 애가 지쳐서 추진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고민들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긴 해야지. 뭐 이제 여름방학이 다 오니까 여름방학에 뭔가를 세팅을 해놓고 전략을 세우고 뭐 가을학기 새 학년이 시작될 때 추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너무 틀에 박힌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껴 맞추려고 할 때는 생각보다 조금 삐그덕거리거나 이게 앞으로 안 나가고 계속 그냥 그 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가 고민이 될 수 있거든. 쌤의 생각은 일단 큰 그림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성향을 이해를 하고 그 성향 안에서 어떤 거를 잘하고 못하고 어떤 거 불안해하고 소질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한 그 틀 안에서 대학도 알아보고 방향성을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었는데 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가서 이렇게 방문 기록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낸다든지. 그건 2010년 전. 이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 I'm the kind of girl who can bend the beat, turn a heartbreak night to a VR suite. 자, 첫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댁에서 계획을 짤 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방학에는 무슨 학원을 다니고 뭐 SAT를 끝내고 다음 학기에는 무슨 클럽에 들어가고 여름에는 무엇을 하고 11학년에 리더십을 무슨 포지션을 만들고 이런 리서치를 하거나 대회를 나가고 이 스펙들을 쌓아가면 대학교를 잘 갈 것이다 라는 막연함. 그래서 이것저것 좀 이렇게 세트 메뉴 되어 있는 거에다 학생을 끼워 맞추는 느낌이 첫 번째 방식인데, 나는 이게 진짜 열에 한 명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엄청 묵묵하게 착하게 성실해야 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학생이 착하고 자기의 주장이 크게 없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서 또 공부 능력은 돼야지 이게 좀 통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학창시절에 나 같은 놈을 포함을 해가지고 열의 9은 오히려 이 두 번째 방안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두 번째 방향은 큰 방향은 선택하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지 이런 거를 할지 왼쪽 오른쪽 뭐 앞과 뒤 방향은 선택을 하되 그 안에서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보와 피드백과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학교 어드바이저들의 그런 조언들이 사실은 학생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택을 할 때 시간이 약간 들 수는 있으나 선택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추진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 그리고 대학교 갈 때 효과가 훨씬 이 두 번째 방식이 좋아. 왜냐하면 미국 대학들은 무엇을 많이 다양하게 했느냐라는 이 리스팅을 한다고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느냐라는 연결 고리점들을 부드럽게 이해가 될 때 디퍼나 웨이팅보다는 합격으로 잘 준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 그거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를 잘 만들어서 90, 11학년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바쁘게 지내.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알아서 해라라고 학생 여러분들한테 맡겨놓는 것보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자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원에 매일마다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뺑뺑이를 돌리고 오면 뭔가 마음이 좀 편하긴 해. 안정감은 있어. 이 집에서 TV 보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하루에 막 8시간 공부하다가 지금 1시간 잠깐 쉬고 있는데 그 널브러져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한 종일 논 것 같거든. 착시 현상. 그러니까는 야, 씨, 너 뭐 안 하고 뭐 하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눈에 안 보이고 어딘가 학원에다 맡겨놓고서 거기서 뭔가를 바쁘게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회피성이긴 하나 좀 마음이 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이런 방법이 다 틀렸다라는 나의 주장은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100%의 효율성에서 100%가 다 나오기는 나오느냐를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 이번 방학도 다음 방학도 학기 중에도 뭔가를 막 사부닥사부닥 다 한 것 같은데 시킨 것들만 아니면은 메뉴판에 있는 것들을 뭐 껴넣어가지고 한 듯하게만 꾸며가지고는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최종 끝판 싸움에서 끝판왕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나랑 비슷한 놈이 많다. 왜냐? 이게 어디 학원이나 컨설팅에서 이렇게 메뉴판에 짜놓고서 자 요번에 뭐 특정 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직접 관리해주는 리서치 들어오세요. 딱
그 들어가니까는 막 한 수십 명 있네. 원서를 쓸 때 딱 보니까는 제목이 나만 한 게 아니야. 이놈도 했고 저놈도 했고 여기저기 시장에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사실 심사처 입장에서는 대학교에서 한국에서 온 애들은 다 이렇게 썼네. 이 교수는 도대체 몇 명이랑 리서치를 한 거야. 다 고딩만 데리고 이렇게 되면 이건 돈 주고 했구나. 그러면은 의미가 약간 뭐 0점 처리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고민해서 이게 세트 메뉴에 다 돼 있는 평범한 틀에다가 나를 꽂아 넣는 것인가가 이럴 때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틀에 박힌 것들 시키는 거를 하지 마라 라는 또 뜻을 조금 더 이쪽으로 오버해서 생각하면 그러면 학생 스스로 아무거나 막 하세요. 자유롭게 인생을 막 살아보자 뭐 이런 뜻은 또 아니야. 특히 90학년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혼자서 내가 알아서 막 내 자신한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니시티브를 갖다가 키워내서 막 혼자 추진을 하고 하기에는 좀 힘들지. 너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걸 기대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을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전공을 뭘 해야지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많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활동이 대학교 입시에 도움이 되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아직 어려운 나이다. 그렇다고 막 무방비 상태로 다 방치만 해두고 있으면 안 되니 뭔가 방향은 설정하고 정리정돈은 하고 선택 가능한 뭔가를 엄마 아빠가 좀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으면 그 선택지 예를 들어 1, 2, 3 중에 하나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비디오와 관련 없지만 자 체육, 미술, 음악 중에 활동 하나는 해야 될 것 같다. 어느 게 너한테 제일 나을 거 아니야. 하나도 안 하기에는 딴 쪽을 너무 과하게 잘해야 돼서 네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 자, 이거 세 개 중에 한번 골라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셋 다 해. 막 전천후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돼야 돼. 막 다 13가지 분야를 다 이건 아니지만 선택은 해.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게. 그런 관심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도움되는 역할 정도까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가고 실제로 선택하는 거는 본인이 하면 훨씬 그다음부터 추진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애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해 가면 대학교 갈 때 과연 괜찮냐? 이게 입시 준비가 똑바로 되고 있는가? 이런 자연스러움만으로 90, 11학년을 너무 보내다 보면은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남들이 다 한 저 스펙 쌓기가 안 돼서 대학교 잘 가는 게 불안한데 괜찮습니까? 할 때 나의 대답은 선생님 또 이 업계에서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괜찮다. 방법이 훨씬 그쪽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매년 하고 성공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요. 이 자연스러우라는 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둔다라는 뜻은 또 아니니까. 하지만 연결성이 훨씬 좋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이게 하나 타고 다음 거 아이템으로 넘어가고 이 활동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가 훨씬 자연스러운 게 스토리 리딩이 더 잘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좀 오래 했다고 치자. 90, 11학년을 다 했다고 쳤을 때 그냥 활동을 3년간 쭉 했습니다. 요거보다 근데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고 어떤 문제를 내가 맞닥뜨렸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만들었고 맡았고 해결하려고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키입니다. 사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하려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까지가 우리가 필요한 액티비티나 활동을 할 때에 인생을 사는 가치관을 표현하는 데는 한 요 정도까지만은 생각하면서 활동을 참여하고 원서를 쓸 때 올리면 되니까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냥 이것 저것 그냥 가가지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좀 관여할 수 있고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전략적으로 대학교 입시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 요렇게 두 개는 내가 선택한 자연스러움에다가 깊이를 입힌다. 자, 요 정도가 좀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비디오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또 여름방학도 다가오니까 생각할 어떤 소재가 됐으면 해서 선생님이 몇 자 적어왔는데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자연스럽게 졸리니까는 처자자 이런 얘기 아니라고 했어. 자연스럽다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지 남들이 하거나 뭐 컨설팅이나 학원들이 뭐 이거 해야지 도움이 됩니다 해가지고 그것만 채우면 당장 마음은 편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대학교 결과를 갖대 나 죽기 살기로 남들 하는 만큼 했는데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경우들을 우리 선배들 보면서 많이 좀 간접 경험을 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가지 않기를 하고 바라는 마음에 비디오 한번 녹화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비디오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올 테니까 여러분들 여름방학 시작하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시고 푹 쉬고 많이 먹고 똥똥하게 살이 쪄야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살이 쫙 빠질 수 있으니까는 밥도 잘 먹고 푹 쉬시고 여름방학을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말이 왜 이렇게 빨라? 조금만 더 빨리 하면은 이렇게 랩처럼 녹음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목 아파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